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잘해주었고, 배려했으며, 심지어 희생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조롱, 그리고 가스라이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베푼 선의를 이용하고도 오히려 우리를 깎아내릴까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의 평가에 연연하며 자꾸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5가지 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 노력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친구, 연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 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 친구와의 관계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고, 지영 씨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걸 강조하려고 지영 씨의 노력을 깎아내리기도 했죠. 예를 들어, 지영 씨가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면 어차피 너는 뼈대가 크잖아. 살 빠져도 티 안 나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 회사는 원래 평가가 후한 곳이야라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녀는 속상했지만 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친구였고 어릴 때부터 함께한 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이 관계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 씨는 우연히 한 심리학자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자신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를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떠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박당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서서히 지영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겠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의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들을 당신의 삶 속에서 직접 사용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바로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늘 옳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거나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자신은 완벽한 존재이며 세상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 그들의 완벽한 세계관에 균열이 생깁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 씨는 직장에서 한 상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언제나 자신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주장했고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가차없이 비웃거나 무시해버렸습니다. 특히 민수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라
그 상사의 말에 토를 다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에 민수 씨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단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건 의미 없어.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게 맞아. 민수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사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기분이 상한 듯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민수 씨를 쉽게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 씨가 이제는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면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싸우거나 감정을 격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호한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네 문제야. 이 말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건 네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이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수진 씨는 오랜 친구인 지혜 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동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이 잘못될 때마다 네가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든가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야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곤 했죠. 처음엔 수진 씨도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늘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며 모든 불만을 쏟아내고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전부 수진 씨 탓으로 돌리는 듯 했죠. 어느 날 지혜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너 지금 당장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수진 씨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있었고, 솔직히 지혜 씨의 끝없는 하소연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네가 힘든 거 이해해. 그렇지만 그건 내 문제야. 지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내 문제야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위로받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네가 힘들면 네가 해결해야 해. 나는 네가 스스로 방법을 찾길 바라고 있어. 수진 씨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진 씨가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겠지만 이 말을 들은 뒤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 씨는 이전처럼 수진 씨에게 모든 걸 기대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어 자신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내 문제야라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말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는 네 감정을 책임지지 않아. 이 말이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욱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진 씨는 오랫동안 남자친구 준호 씨와 연애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아 보였던 준호 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화를 내고 희진 씨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언제나 희진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너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 내가 화내는 건 전부 내 탓이야. 네가 제대로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처음엔 희진 씨도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준호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책하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희진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준호 씨의 감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희진 씨에게 떠넘기려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도 준호 씨는 희진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희진 씨가 조용히 그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네 감정을 책임지지 않아. 순간 준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희진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기분은 네가 책임질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야. 준호 씨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희진 씨가 항상 그의 감정을 책임지려 했기에 준호 씨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진 씨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떠안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준호 씨는 이전처럼 희진 씨를 조종하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이용해 희진 씨를 흔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자신이 화가 난 것도 짜증이 난 것도 모두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야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려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책임지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그들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이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니까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이 왜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내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말은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옳고 자신의 말이 곧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의심하거나 반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연우 씨는 직장에서 만난 상사 때문에 매일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언제나 자신의 말을 절대적인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직원들이 그 말에 반박하는 순간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서 틀릴 리가 없어. 이건 내 직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오라.
내가 틀렸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연우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정말 저 사람이 항상 옳은 걸까?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사가 회의 중에 자신 있게 한 가지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연우 씨는 그 정보가 최근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연우 씨는 주저했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연우 씨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업데이트되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상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처럼 감정을 이용해 몰아붙이려 했지만 연우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했을 뿐이었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의문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말은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흔들어 자신의 말이 맞다는 걸 강요하려 하거나, 둘째, 당황한 채로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연우 씨의 상사도 그 순간 반응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번 확인해보자라며 급하게 주제를 바꾸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우 씨에게 예전처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 자신의 말에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의심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한마디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5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들이 다시는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이 가진 힘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할 때 상대방을 조종하고 감정을 흔들 수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상대가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은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욕구, 즉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몇 년 동안 나르시시스트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수진 씨의 감정을 자신의 기분에 맞춰 조정하려 했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좋을 때는 극도로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차가워지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넌 왜 그렇게 냉정해? 너 진짜 변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을 바꿔야겠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진 씨는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의 행동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자신은 계속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또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본인의 불만을 털어놓으며 수진 씨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했죠. 그동안처럼 받아주지 않으면 비난이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지만 수진 씨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들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다른 대상을 찾기 위해 뒤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다시 반응을 보이며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한마디가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나르시시스트와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처음엔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고 그들이 주는 칭찬에 자신감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려 하고 마치 우리의 존재가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우리가 다룬 5가지 말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힘을 잃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말들입니다. 첫 번째 말, 이게 내 생각이지. 난 동의하지 않아.는 그들의 권위와 통제를 흔드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 감정은 네 책임이야. 는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미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말,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내가 도울 수 없어. 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무한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째 말,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는 그들이 원하는 특권을 거부하며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는 그 관계를 끝내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 5가지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거나 그들의 감정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당신을 다시 조종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감정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불안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단호히 밀어내는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을 통해 얻은 것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질문이나 느낌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이나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며 관계 속에서 자주 느끼는 불안과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